저희 사무실에서 바라본 우암산입니다. 깨끗한 날이죠. 같은 곳에서 바라본 같은 곳입니다. 뭐 이런 거 말씀드릴 거고요. 뭐 미세먼지인데 사실은 예전에 미세먼지 없었죠. 대기오염 뭐 이런 거 얘기했습니다. 대기오염이 아까 보여드렸던 이런 사진이 대기오염이 된 상태인 거죠. 사전적으로 이렇습니다. 인위적으로 배출된 오염물질이 물질의 양, 농도, 지속 시간이 많은 사람의 독해감을 주거나 공중보건에 문제를 일으키고 사람과 동식물의 생활에 나쁜 영향을 주는 상태가 이제 대기오염이 된 상태인데 요즘은 다 이제 미세먼지. 미세먼지도 사실 농도가 올라가면 이러한 농도가 올라가고 시간이 지속되면 이런 상황들이 되는 거죠. 근데 미세먼지가 대기오염 이끌 미세먼지는 아닙니다. 다행히. 대기오염 중에 미세먼지가 있는 거죠.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져서 문제의식을 느끼는 것도 있는 겁니다. 대기오염 물질의 종류는 기체상 물질과 입자상 물질, 말 그대로 입자상 물질, 입자에 그냥 다 쉽게 얘기하면 기체상은 기체입니다. 여기에 이제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뭐 필요할수 유효화물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시각에서 대기오염 사례 빨리 넘어갈게요. 우리나라 사례입니다. 저는 우리나라에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다 말라 죽었습니다. 13년도에 국민국산 누출사고 이게 유해한 물질이 누출된 건데 대기오염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청주에도 있었습니다. 불산 누출사고 13년도에 여기 보면 킹텍스가 보이죠? GD가 보이고요. 여기 서청주 IC 나가는 길을 쭉 가다 보면 롯데아울렛 가는 길을 쭉 가다 보면 오른쪽으로 GD라고 글로벌 디스플레이라는 회사가 있고요. 여기가 예를 들면 뭐 하이닉스나 삼성 이런 데다가 패널 이런 거 만들어서 납품하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전자산업이죠. 솔직히 얘기하면. 그런데 전자산업들은 되게 깨끗할 것 같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화학약품 엄청 많이 쓰고요. 불산이 누출돼갖고 몇 년 동안 문제가 됐었고 이 청주 산단의 다른 업체들은 이미 알고 있었고 청주시도 이미 알고 있어서 어떻게 하느냐 옆에 있는 업체에 나무가 말라 죽었어요. 계속. 그래서 봤더니 이 GD에서 계속 불산이 누출되고 있었고 시는 이미 알고 있었고 모여갖고 어떻게 서로 배상할지 논의까지 했었습니다. 그게 이제 자체로 있다가 2013년도 1월 달에 누출 사고가 발생을 해서 빵 받고 나온 거죠. 그 전에 계속 누출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영국 런던 사진이고요. 제가 보통 어딘지 물어보는데 다 가보셨으니까 헤이튼 노던이라는 것입니다. 런던 시내에 있고요. 이거 화력발전소예요. 우리나라에 만약에 화력발전소가 청주의 시내에 있었다면 지금 부시가 없었겠죠. 여기는 화력발전소를 부시가 없애지 않고 미술관을 쓰고 있습니다. 영국 런던을 가면 뭐 대형 박물관 가고 우리 첫 번째로 어디 가잖아요. 유명한데. 지금 이게 런던 가면 두 번째로 많이 가는 미술관이 됐습니다. 헤이튼 노던이라는 영화의 촬영지이기도 해요. 유명한. 미션 임파서블 가장 최근에 개봉한 영화의 촬영지이기도 합니다. 우리 보면 주인공이 뛰어가는 씬이 있어요. 뛰어가다 갑자기 일로 가라고 해서 갔는데 낭떠러지예요. 하네요. 어떤 건물, 그 건물이에요. 그리고 이 옥상에서 범인을 놓칩니다. 아니 꼭대기에서, 이 굴뚝이에요. 이거는 이것도 영화인데요. 뭔지 아시죠? 유명하지. 그게 끄덕이시는 얘기 좀 해주세요. 이건 마블이 아니라 DC 영화고요. 원더우먼이고요. 원더우먼의 한 장면인데 이 원더우먼이 그 미지의 세계에 있다가 영국 런던 문명세계로 처음 나온 거예요. 처음 나왔을 때 상황이 온갖 굴뚝에서 연기가 다 나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영국 런던. 다 석탄 떼고 있을 때죠. 그래서 이런 런던 스모그라는 큰 우리나라에서도 불산 추출 사고가 있었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기업 사례가 뭐 LA 스모그 이런 것처럼 런던 스모그가 있었습니다. 런던 스모그의 당시 상황은 이랬던 거예요. 다 석탄을 떼고 있었던 거예요. 집집마다. 런던 시내에서 그것도. 그래서 95년 12월 달에 4,000명이 죽고요. 10만 명 이상이 호기라는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런 미세먼지 우리가 민감하게 생겼다. 미세먼지는 PM10, PM2.5가 있고요. PM10과 PM2.5는 크기로 구분합니다. 두 개는 10 마이크로미터보다 작은 게 PM10, 2.5 마이크로미터보다 작은 게 PM2.5. 두 개는 순전히 크기로만 구분하는 겁니다. 그리고 황사는 미세먼지가 다른 겁니다. 황사는 중국에서 날라온 흙먼지입니다. 예전에도 날라왔고 예전에 되게 좋았어요. 왜냐면 영양분이 같이 날라오니까. 근데 요즘에는 뭐 이런 것들이 섞여 날라오니까 안 좋다고 하죠. 근데 어쨌건 황사와 미세먼지는 다른 겁니다. 미세먼지 PM10과 PM2.5는 크기로 구분하는 거고 이렇습니다. 이게 머리카락 굵기고요. 뭐 고운 모래 정도 이 정도라고 하고요. PM10이 머리카락이 요만큼이고 2.5니까 4분의 1이겠죠. 요만한 겁니다. 크기로만 보면. 근데 미세먼지는 어디서 나오냐면요. 아까 기체상 물질과 기체
기체상 물질이 있다고 했는데 미세먼지는 실제 소각하거나 이럴 때 먼지가 나올 수도 있어요. 흙먼지가 아니라 탄 이런 게 나오기도 하는 겁니다. 건설 현장에서 먼지 나올 수 있죠. 하지만 공장이나 자동차에서 기체가 나와서 미세먼지가 되기도 해요. 하지만 여기에서도 실제 먼지도 나옵니다. 그런데 1차 발생은 실제 미세먼지라는 먼지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1차 배출원들에서. 2차로는 아까 기체상 물질이라고 했던 휘발성 유기화합물,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같은 것이 햇빛과 과정에서 미세먼지가 됩니다. 근데 문제는 미세먼지가 이렇게 황산화물이나 질소산화물이나 아까 휘발성 유기화합물들이 대기 중에서 가능해서 하는 게 72% 정도라는 거예요. 훨씬 많은 게 문제인 거예요. 실제 공장장에서 실제 먼지가 나오는 것보다 자동차에서 공장 불뚝에서 소각장에서 또는 어떤 그런 화석료들을 사용하는 곳에서 기체가 나오고 휘발성 유기화물이나 황산화물이나 질소산화물 같은 기체가 나오고 이게 햇빛과 반응돼서 미세먼지가 되는 게 전체 배출의 72%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자동차와 공장과 이런 것들에 대한 규제를 해준다고 얘기를 합니다. 정부 대책에 나와 있는 자체예요. 그러면 미세먼지 얼마나 많이 오죠? 다들 이제 중국 요인 얘기하다가 요즘은 중국 요인 얘기가 좀 줄었습니다. 보통 정부 차원에서 인정하는 이 정도예요. 평상시에서는 30에서 50, 40% 정도, 고농 도입된 한 70 정도 얘기합니다. 1년 전체를 놓고 보면 한 40%가 해외, 북에, 주로 중국, 북한 요인이 포함됩니다. 주로 중국 요인이고, 고농도 이렇게 예를 들어 막 진짜로 대기도 정체되고 중국에서 바람도 불고 황사가 올 때는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1년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국내 요인 60, 국외 요인 40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요즘은 좀 언론 보도도 바뀌었어요. 그 전까지는 특히나 JTBC, 가장 언론 신뢰도가 높았던 JTBC가 항상 중국 공습했다, 중국 요인 80%가 난리 났다 맨날 나왔죠. 4월달에 한 2년, 3년 전에. 근데 요즘은 언론 보도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충북 도민들, 청주 시민들이 보는 게 이거예요. 아니 왜 다른 데는 괜찮은데 우리만 이래? 이런. 그러면 항상 이런 거 표현이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중국 요인이 그렇게 많으면 왜 도대체 이 동네만 그러냐는 거예요. 왜? 제가 그래서 이런 걸 올리시는 분한테 아니 당신이 그렇게 민감하다고 할 때만 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365일 보면 다를 거다 했더니 어떤 분은 365일을 보고 있대요. 근데도 이렇대요. 믿거나 말거나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주도에는 이런 게 올라왔어요. 왜 제주도만 일어나고? 근데 사실은 이게 어떤 걸 얘기할 수 있냐면 국제적인 요인이 아주 크다는 거예요. 국내 요인이 있겠지만. 그리고 우리나라 국내 대기 정체가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거고. 이거 올해 4월달이고요. 제주도만 이때도 높았어요. 3월달에는 또 충북만 또 높긴 했어요. 계속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해요. 그런데 왜 우리는 지금까지 중국탕만 하고 있었는지. 그럼 누가 이들을 볼까요? 중국탕만 하면. 누구한테 면제부가 주어질까요? 우리가 중국탕을. 활발전소한테도 면제부가 주어질 거고, 정부한테도 면제부가 주어질 거고, 지자체한테도 면제부가 주어지겠죠. 우리 스스로도 면제부가 생기죠. 아, 내가 차 타고 다녀도 돼. 가전제품 더 써도 돼. 그리고 스스로한테 면제부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면 중국 탓인데 내가 자동차를 왜 안 타고 다녀? 중국 탓인데. 왜 가동을 안 해? 가동을 해야지. 정말 득본 회사 딱 두 군데가 있어요. 공기청정 기사랑 마스크 회사. 누구는 얘기해요. 이 사람들의 농간이라고. 믿거나 말거나. 지금은 좀 바뀌었다고 하는데 초기에 이래서 공기청정기 설치할 때 어린이집에 교실에 좀 특별한 걸 설치했던 게 아니에요. 가정용을 설치했어요. 근데 밖에 공기가 안 나서 안에다 애들 집어넣고 애들 가만히 있지 못하잖아요. 애들 뛰어놀 거란 말이에요. 효과가 당연히 없었겠죠. 이산화탄소의 심박기나 올해 다시 얘기 나온 거는 미세먼지 이제 좀 용량이 크게 들어왔어요. 그렇게 도시에 적합한 생산이 되고 들어갔더니 어떻게 돼? 미세먼지 농도가 떨어지는데 이산화탄소와 휘발성 유기화물 농도가 올라가요. 도대체 그럼 돈을 들였는데 미세먼지 농도가 떨어지는데 이산화탄소 농도 올라가고 휘발성 유기화물 농도 올라가는데 어떤 게 이득일지 모르는 거예요. 사실 돈을 안 들이고 그냥 판매하는 게 나은 거 아니야? 돈 들였는데 이산화탄소랑 휘발성 유기화물 농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건강에 더 영향이 클 수가 있다. 환기를 안 시키면. 근데 문제는 공기청정기 틀어놓고 공기가 밖에 그래서 공기청정기 틀어놨는데 누가 환기를 시키냐고. 아무도 안 시키잖아.
환기를 안 시키면 차라리 안 좋을 수 있다는데 아무도 환기 안 시키고 이게 현실이거든. 그럴 거면 안 누르지 않는 거죠. 마스크 역시나 이렇게 인증마크 입는 거, 뭐 수치 입는 거가 효과가 있다고 하잖아요. 효과가 있기 위해서는 밀착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근데 상식적으로 밀착이 안 돼. 그렇잖아요. 밀착이 누가 돼요? 발전도 안 하지. 밀착이 되면 미세먼지가 걸러질 정도인데 호흡은 곤란하겠죠. 그럼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게 밀착이 잘 될 가능성이 거의 없긴 한데 혹시나 밀착이 잘 돼가지고 호흡이 안 돼서 산소 공급이 부족한 게 낫을지 아니면 먼지를 먹는 게 낫을지 모르겠는 거야. 이게 딜레마이고 다 지금. 그래도 필요하면 써야 돼요.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의 문제는 지금은 좀 바뀌었지만 그 전에는 무조건 농도 올라가면 다 쓰라고 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호흡기 질환자, 노약자, 뭐 임산부 이런 사람들은 의사가 상의하고 쓰라고 해야 되는 건데 다 쓰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다 쓸 문제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상황이 이랬죠. 어린이집도 그렇고 전 이거는 진짜 이랬는지 잘 모르겠어요. 결혼식 사진은. 이게 제가 다른 분 사진을 갖고 온 건데 어린이집이랑 밖에서 다 이랬죠. 이게 이럴 거냐는 거예요. 밀착도 안 되거니와. 마스크 생산하느라고 공장을 못 돌려야 돼요. 공기청정기 생산하느라고 LG, 만보 이런 데서 공장 못 돌리고 미국에서 다 나왔어요. 그리고. 미국 FDA 아시죠? 의사랑 상의하라고 돼 있어요. 여기서도. 근데 우리는 다 쓰라고 하죠. 농도 높아지면 마스크 착용하세요. 도대체 지금 어느 정도 때 써야 되냐? 기준이 없어요. 없는 거야. 지금 우리나라 세계적으로 없어요. 싱가포르 같은 경우가 PM 2.5가 24시간 기준으로 250 이상이면 쓰는 게 낫다. 영역자가 150 이상이면 권유. 올해 우리나라 250이 넘은 적이 없어요. 근데 거의 매일 쓰라고 됐죠. 그럼 우리 동네는 뭐 안 좋다는 거 아실 거고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뭐 10대 도시 이거 몇 년 전 기사긴 한데 하여간 근데 현실은 어떠냐면 사실은 청주의 미세먼지 농도는 떨어지고 있긴 해요. 이게 지금 빨간색이 청주죠. 조금씩 경향은 떨어져요. 경향은 떨어집니다. 전국적으로 높긴 해요. 세상에 서울이 원래 예전에 항상 안 좋은 곳이었잖아요. 근데 서울을 역전했어요. 2000년 중반쯤. 그래도 경향은 떨어지고 있긴 한데 충북이 높긴 합니다. 대기환경연보라는 책자고요. 정부의 연보니까 연간 보고서예요. 대기환경 연간 보고서 정부가 발표하는 책자고요. 거기에 보면 15년 2001년부터 있어요. 세력이 생기기 전에 16개 과목 15별 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나와 있는 겁니다. PM10. 서울이 원래 계속 1등이었어요. 2003년까지. 2004년도에 3등으로 떨어지고요. 충북은 광역이니까 충북은 2007년도에 3등이었다가 8년부터 13년도까지 1등을 하고요. 농도가 높은 걸로 4년, 15년 2, 3등 합니다. 지금도 비슷할 거에 아직 안 나왔어요. 이게 자료가 정리돼서 오래 걸려서 잘 안 나와요. 원래 서울이 높았는데 떨어졌고요. 충북은 그렇게 높지 않은데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피크를 쳤고 이제 상위권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거죠.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수도권 특별법이 시행이 됩니다. 먼저. 올해 법이 개정돼갖고 전국적으로 확대할 수 있게 됐는데 이때 먼저 2004년도에 수도권 특별법이 시행이 되고요. 어떤 법 시행한다고 하면 그 전에 뭐 공장들이나 이런 데에다가 돈 투여해갖고 뭐 저감해서 달게 해주잖아요. 그러면서 차츰 떨어지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중국 요인 맨날 얘기했지만 그 자체 뭐 수도권 특별법은 법이 만들어진 거니까 국시적인 요인을 줄이려고 뭔가 노력했을 때 떨어졌다는 거죠. 전체적으로 경향도 떨어지고 있고 서울은 특히 많이 떨어졌어요. 수도권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청주도 전체적으로 떨어지고 있긴 합니다. 56 어쩌고저쩌고 떨어집니다. 충북 넘어가는데 충북도 떨어지고 있긴 합니다. 경향은. 그런데 상대적으로 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더 문제는 제가 넣었는지 모르겠는데 떨어지고 있긴 한데 PM 2.5는 잘 안 떨어져요. 이게 PM 2.5는 잘 안 떨어져요. 이게 사실 서울 데이터입니다. 왜냐하면 충북은 PM 2.5를 측정하기 2016년에 17년도밖에 전국적으로 측정을 다시 시작한 건 2016년에 17년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보도에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PM 2.5 그때부터 측정했으니까. 서울은 미리 측정해서 데이터가 있는데 서울도 PM 2.5는 별로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PM 10은 떨어져요. 왜냐하면 PM 2.5는 기체상 물질들, 이런
화석연료를 사용하면서 나온 게 많기 때문에 잘 안 떨어져요. 예전에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는 근데 PMT이 예전에는 더 심했다는 얘기겠죠. 근데 머릿속에는 예전에는 다 파했는데 언제 심했어? 다 아실 거예요, 어르신들도. 근데 언론 보도에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88 서울 올림픽 할 때도 이 대기오염 때문에 못한다고 했었대요. 2005년도에도 그랬고, 이때는 서울은 먼저 이런 이동 측정을 했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제가 며칠 전에 4월 달에 했던 건데, 이때도 농도가, 오늘은 농도가 좀 높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통 여름 되면 미세먼지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커요. 근데 그때도 항상 있습니다. 농도는 2, 30, 40 정도가 계속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대기가 항상 20, 30, 40 정도가 있어요. 아무 좋다고 그래도. 근데 거기에 대기가 정체되면 그게 2배가 되는 거예요. 또는 그 정도가 있는 건데 외부에 들어오면 또 이렇게 올라가는 거고. 그러면 경고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중요한 거는 그렇기 때문에 일상적인 배출을 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일상적인 배출이 있기 때문에. 그게 대기 정체되면 2배가 되고 외부 들어오면 2배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중국용이 많다고 감쌀 수 없잖아요. 바람을 정체 안 되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일상적인 배출을 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자체에서 노력 많이 합니다. 충북도도 연구했고요. 한 2억 좀 들였습니다. 아주대학교한테 돈 줘갖고. 그래서 여기 써 있어요. 충북도가 항상 얘기하는 국내 배출 57, 국외 배출 43은 여기 써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충북도 자체 기업 30이라고 맨날 얘기하는 데이터는 여기 써 있습니다. 2억 정도 드리는 거 부분에 써 있습니다. 나머지 그냥 넘어가시고 시간이 좀 밖에 없다 보니까. 근데 이게 충북도의 보고서인데 NO2와 SO2 집수산화물, 황산화물의 50% 이상은 청주 자체 배출이라는 거예요. 청주가 많다는 거예요. 먼저 긍정적으로 많고 잘못은 아닙니다. 충북도 대기질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저감정 추진할 시 NO2랑 SO2 저감 가능 농도는 더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불러내는 그래서 여러 가지 과제를 내놨습니다. 이걸 좀 해야 된다. 2억 좀 안 되게 돈 들여갖고 연구 보고 나왔고요. 그 보고서 뒤에는 그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이런 걸 해야 된다는 게 다 써있어요. 하지만 이거는 잘 못하죠. 돈이 없으니까. 노라시에서 연구용역 활동까지 확보한 건데 그 다음도 연구인 거예요. 조금씩 하고 있는 건 있습니다. 쭉 많이 나와 있어요. 청주시도 똑같이 했고 아주대학교에 여기도 한 1억 좀 돈을 줬어요. 똑같은 장소긴 한데. 여기 보면 이거 보세요. PM10 발생량 순위가 비산먼지가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제조업 연소, 그 다음 도로이동 오염원, 생물성 연소. PM2.5는 비산먼지, 역시 비산먼지가 가장 많다는 거예요. 떠있는 먼지가 가장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떠있는 먼지는 어딘가 왔을 거 아니에요. 차에서 오는 공장에서 왔겠죠. 근데 어쩌면 1등은 비산먼지가 나왔고 두 번째가 PM2.5는 도로이동 오염원, 생물성 연소, 제조업 연소. 근데 생물성 연소 17, 제조업 연소 16%예요. 그런데 소개를 보면 관리 측면에서는 비산먼지 가장 많으니까 비산먼지와 생물성 연소를 우선으로 해야 된다고 돼 있어요. 비산먼지와 제조업 연소, 비산먼지와 도로이동 오염원이 아니라 생물성 연소. 생물성 연소는 쉽게 노천소랑 뭐 이런 거예요. 근데 그건 단속이 쉽잖아요. 상대적으로. 하지만 자동차 공장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관리 측면에서 이 연구진에서 비산먼지랑 제조업이랑 자동차는 맥주라고 연구 보고서에 썼어요. 근데 제가 이 중간 보고할 때 들어갔는데 이것까지는 모르겠는데 목표치 보통 무대 목표치도 써 있는데 목표치를 이 중간 보고할 때 이제 뭐 과장이나 국가 이런 사람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목표치를 연구진에서 예를 들어 한 30으로 갖고 왔는데 30 너무 세다고 한 35로 바꾸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음에 최종 보고는 30으로 바꾸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청주시기 아니라 충북도 보고할 때 그랬어요. 충북도 중간 보고하고 최종 보고할 때 수치가 달라요. 목표 수치가. 그래서 저는 이 소결도 그런 게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듭니다. 어쨌든 그런 연구에 따라서 뭐 대책들, 이거 16년도인데 작년에도 발표했고 지난해에도 발표합니다. 도도, 시도 다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지역 상황은 그렇지 않아요. 미세먼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 연구 보고서에 보면 2010년부터 15년까지 대기 배출하는 업소는 계속 늘어나요. 540개, 580개까지. 수질 배출 업소는 줄어드는데. 그래서 미세먼지를 적어놨다고 하면서 대기 배출하는 업소는 계속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게 앞으로 안 하는 거예요. 그 보고서에 써 있는 거예요, 이것도. 뭐 주로 뉴스 이런 거 나옵니다. 청주시에 공장 몇 개 위치에 자랑하는 게. 이 기자님이 누군가 쓰셨는데 이거 아마 이민우 기자님이 적어주는 거예요. 이 기자님이 직접 취재하시진 않았을 거예요. 시에서 보죠. 초록빛 되게 자랑스럽게 오염
565개 늘었어 라고 하니까 이게 자랑할 거냐는 거예요. 미세먼지 정확하겠다고 하면서 뭐 투자 유치 대기오염제 배출하는 것도 투자 유치한 거죠. 도시공원 상황은 그래요. 이 진주산업 가지고 지지고 먹고 싸우는데 2016년도에도 지지고 먹고 싸웠어요. 증설을 한다고 할 때 증설 못하게. 근데 증설 허가에 줘놓고 이제 난리가 난 거죠. 대중교통문제 설정한다고 하고 못했죠 아직도.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의지가 있으면 해야 돼 당연히. 다행히 환경 살림국이 만들어졌습니다. 국만 만들고 아직 별 효과가 없죠. 그래놓고 이제 대책이라고 보통 내오는 것들을 보면 엄청 많아요. 근데 이게 과별로 다 있는데 결국은 과에서 하는 사업들 다 짬뽕해 놓은 것밖에 안 돼요. 그냥 플러스 해놓은 것밖에. 지역난방공사 연료교체는 도대체 이건 언제부터 나오고 나이도 그걸 한다고 대책이라고 내놔요. 2014년도에 당시 노영민 국회의원과 이승훈 시장이랑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이 14년도에 합의한 내용을 가지고 나머지들도 다 보건복지과가 녹지를 제공 안 하고 뭐 할 거예요. 그 미세먼지 저감하기 위해서요. 당연히 이 보건복지과의 업무지. 뭐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럼 뭘 해야 될까? 목표가 있는데요. 청주시의 목표가 여기 충북도 목표 38이었죠. 이거 원래 연구진이 잡아온 게 35가 그랬어요. 35. 이게 38을 바꾼 거예요. 청주시의 목표는 2025년까지 45입니다. 20. 초미세먼지. 딴 데 볼까요? 서울, 인천은 이렇습니다. 조금 더 세죠. 그러니까 강의 목표가 좀 듣보잡인데 남양주시, 죄송해요. 남양주시 듣보잡이 아니라 잘 모르는 동네인데 2020년까지 35까지 줄이겠다는 목표예요. 우리는 청주시보다 5년 먼저 10 이상을 더 낮추겠다는 목표예요. 이건 사실 청주시의 목표가 너무 과도하기 쉬운 거 아니냐는 거예요. 지금 정부에서도 미세먼지 저감하겠다고 해요. 그것만 하고 있으면 청주시가 아무것도 안 해도 이 정도 달성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야. 그러니까 목표를 강화시켜야되겠다. 배출오염 기준 강화해야 됩니다.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가장 많이 배출하는 곳은 38%를 차지하는 사업장이에요. 충북도 내 사업장이 3,600개 이상 있어요. 근데 대기환경 보존법을 보면 50만 이상의 도시는 자체에 강화된 배출오염 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조례를 만들면 돼요. 충남도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청주시가 됐든 충북도가 됐든 배출오염 기준을 강화해라. 그러니까 산업체의 배출을 줄여야 되는데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배출 기준을 강화하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먼지를 20 배출했으면 이제 10까지만 배출해라 이렇게 해버리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산업단지 너무 많아요. 청주에. 현재 9개 가동 중입니다. 근데 조성 중인 거, 계획 중인 거 다 하면 28개가 돼요. 모든 미세먼지가 산업단지에서 나오지 않지만 산업단지 9개에서 28개 늘어나는 건 3배입니다. 3배 늘어난 거는 미세먼지 저감하기 어려워요. 특히 청주 TP 같은 거는 굉장히 총량제, 이건 지금 할 수 있게 됐어요. 지정만 되면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줄기차게 요구했었는데 올해 법이 개정이 되면서 총량제를 할 수 있게 됐고 지금 뭐 오창을 하니 청류를 하니 충북도를 하니 이런 논의 중입니다. 총량제라는 게 총량을 규제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100이라는 기준을 충족하는 공장이 100개밖에 없어서 괜찮았는데 지금은 100이라는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가 1000개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염 총량이 늘어나는 거예요. 기준치를 지킨다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총량을 이제 규제하자고 하는 거예요. 수질은 이미 총량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뭐 쓰레기 소각장 문제 아실 거고요. 18% 있다는 것도 아실 거고 더 이상 증설하면 안 된다. 여기다 자가소각시설 SRF까지 있습니다. 뭔지 있다. 지역난방부터 연료전환 문제 마찬가지예요. 이미 2014년도에 아까 3명이 합의해서 연료전환 2020년까지 한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와서 계속 하겠다고 하는 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당시 이런 사람들이 나섰던 것처럼 지금 한번도 시장이나 오재대 국회의원이나 부정한 의원들은 나서서 2025년이 아니라 뭐 2020년, 21년, 뭐 22년까지 땡기겠다는 약속을 좀 받아내야죠. 그런 게 사실은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역할을 하는 거겠죠. 그냥 당연히 연료전환 하겠다고 이미 계획을 못해도 연료전환 하겠다 이거는 SK 하이닉스가 LNG 발전소를 짓겠다고 하는데 이거는 지금 안 됩니다. LNG 발전소가 친환경이라고 포장되어 있지만 화석연료고 미세먼지 주요 원인이 되는 집수산화물은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지금 SK 하이닉스가 거의 청주 시내에 있다고 봐야 돼요. 청주시가 확장되면서 바로 그 옆보다 LNG 발전소 560메가 정도를 짓다.
570메가짜리를 짓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주 시내 바로 옆에 청주 시내에 미세먼지 배출한 큰 게 하나 생기는 거예요. 이걸 생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시내권 노동부터 나올 것 같고요. 넘어갑니다. 대중교통 전용지구 이런 거 만들자는 얘기를 합니다. 저희는 대중교통만 들어가는 동네를 만들자는 거예요. 다른 게 들어가는. 서울이나 대구 이런 데 하고 있습니다. 노후경유차 저공매가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거고요. 건설기계도. 문제가 있는데 이거는 설명 안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다고 해서. 차 없는 날 행사 이런 거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민들한테 뭔가 하자고 하는데 시민들은 답답한 거예요. 맨날 뭔가 하자고 하는데 뭐 바뀌는 거 없는 거 같고 지자체도 노력 비용도 안 주는데 왜 우리만 차를 갖고 나가면 안 돼? 불만이 많잖아요. 그래도 이런 거 한번 해보고 9월 22일 세계 차 없는 날이고요. 이럴 때는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하니까 같이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은 거고 그럴 때는 차 없는 날이니까 대중교통을 무료로 하거나 아니면 시청 광장역에 막 한국시도 하고 걷기 행사도 하고 자전거 타기 행사도 하고 이런 거 어떨까 싶은 겁니다. 대책위원회 만들자는 거고요. 아직 없습니다. 청주시랑 충북도는. 충북도가 뭐 만들었는데 대책위원회는 아니에요. 협의 기구는 아니었어요. 모니터링 해야 됩니다. 아까 그 2016년도, 17년도에 연구한 거고요. 서울시는 5년 단위로 연구하다가 지금 이걸 2년 단위로 줄였어요. 왜냐하면 5년 단위로 너무 길기 때문에. 아까 2017년도 정보 데이터도 2014년도 결과에 따른 거예요. 그 후로 연구가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겁니다. 개발일반의 정책방을 바뀌지 않고 미세먼지 절감 못해요, 사실은. 공장 유치할 거 다 유치하고, 우리 편안하게 자동차 다 끌고 다니고, 소각, 그냥 맨날 쓰레기 막 배출해가지고 다 소각되고, 우리가 배출되는 비닐, 아무리 분리수거해도 100%다 소각됩니다. 아무리 분리수거해도 비닐은 다 100% 소각돼요. 비닐은 안 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런 걸 편한 데는 다 하고는 미세먼지 절대 적어보고. 미세먼지 대책 어쩌고 한다고 하지만 계속 이래요. 지금 하고요. 어디도 공장 유치하고 다 공장 유치합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계속 나서서 노력해야 되고요. 그래서 저번에 대책위도 만들어졌고, 뭐 기자회견도 하고, 뭐 도시공사도 얘기하고, 유인시위나 여러 가지 했습니다. 우리가 맨날 그 반대하는 것만 할 수 없으니까 나무도 심었어요. 직접적으로 나서서. 5가지 짓지라도 나무 심자고 파이니 시기에서 나무 심었습니다. 내년 총선인데요. 정치인도 잘 뽑아야 돼요. 시민 참여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지금 소확장 문제나 미세먼지가 주요 이슈로 떠올라 있는데 이번 참에 어떤 사람들을 잘 뽑을지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어딘지 아세요? 아시죠? 빨리 넘어가서 빨리 얘기하세요. 순천만입니다. 순천만에 공장에서 가는 거 아니에요. 아파트에서 가는 거 아닙니다. 순천만 때문에 갑니다. 순천에 갈 때. 순천에 가는 이유는 다 순천만 때문에 가잖아요. 여기도 아시죠? 가보셨죠? 독일에 있습니다. 프라이부르크고요. 프라이부르크는 환경운동하는 사람들이 다 가보고 싶어하는 곳이에요. 여기 왜 가요? 공장에서 가는 거 아니에요. 아파트에서 가는 거 아니에요. 수업장에서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청주시 충북도를 만들지는 고민해봐야 될 시기인 것 같아요. 이제는 정말. 우리가 언제까지 공장만 유치하고 아파트만 짓고 산업단지만 조성하려고 할지 아니면 좀 더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지 이제는 고민해가야 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런 대기 상태가 이렇게 되도록 감사합니다.